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신세를 졌는데, 어떤 댓글을 보니까, 새해가 가기 전에 빚을 갚아야 되지 않냐고 해서 빚을 갚아야 돼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라이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줄 알았는데, 설명을 안 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날 그 어려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교적 짧게 찍을 생각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돼서 참 2021년이 저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비트코인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주류로부터 인정을 받는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것이 저에게도 일어났지 않았을까 싶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격려와 응원과 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해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달력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달력은 이태원의 더 젤이라는 그 유명한, 아시는 분은 아는 레스토랑인데, 사장님이 워낙에 이렇게 그 비트코인하고 이런 크립토 커런시 관련한 분들한테 그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아내하고 가서 귀한 대접 받았고요. 달력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NFT라고 합니다. 이 NFT로 만든 달력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직접 제작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비매품일 텐데 더젤 샵에 가셔가지고 식사하시면 아마 주시지 않을까, 신년에. 근데 이 샵이 레스토랑이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해서 가장 큰 저에게 큰 이득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게 됐고, 되게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업에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다 모두 여러분 덕입니다.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했죠.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왜 못 샀냐? 50만 원부터 받기 때문이겠죠. 50만 원을 보고 300만 원을 보고 500만 원을 보고 6천만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산다? 그건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래서 제 주변은 오히려 좀 전멸에 가깝습니다. 제가 20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요. 저보다 훨씬, 그분들 20분에 속한 분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가까운 제 피부치들과 제 친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선후배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네, 안타까움이 있죠. 요새 또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헤매고 있죠. 연말에 이렇게, 지난해 말에는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연말에 좀 오히려 좀 이렇게 처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2022년도가 이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에 지금 굉장히 퀘션 마크죠. 네, 굉장히 퀘션 마크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죠.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어디 채굴기에 투자하고 싶다, 괜찮겠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참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보이스피싱도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그거를 분별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큰 돈을 맡기고 푼 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금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 멤버 중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지도적인 회사의 이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은 비트코인 100만 원일 때부터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의 핵심적인 분들한테 설득을 당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이사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100만 원일 때부터 크게 투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비슷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채굴을 하는 그런데 투자를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쏠쏠한 이익금이 들어온다고 좋아하셨는데, 제가 3년 후에
그 뵙고 그거 어떻게 되냐 여쭤봤더니 원금을 안 돌려줬다고 합니다. 원금을 당연히 못 돌려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기라기보다는 그 이제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이제 obsolete 되는 거죠.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닭이 알을 못 낳는 거죠. 그래서 그 닭을 이제 알을 못 낳으면 그 닭은 이제 삼계탕 해 먹으면 되는데 비트코인 채굴기는 삼계탕 끓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날린 거죠. 그거 뭐 보내주면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제가 아는 또 모 대학 교수님은 그렇게 제자한테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실랭이가 붙었는데 이게 그 알을 못 낳는 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럼 닭 받으시오 해가지고 그냥 닭을 그냥 배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채굴기를 잔뜩 그냥 받으셔가지고 처치곤란인데 처치곤란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인수해드렸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저도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 채굴기는 이제 그 로컬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 우리가 그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 놓을 때는 좋지만 비트코인 실제 채굴 못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그 기계들이 굉장히 빠르게 obsolete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obsolete 그건 사기가 아닌 경우에 그렇고 사기일 수도 있다. 외국이고 또 한국이라도.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셔야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뭐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이런 문의가 부쩍 많은 걸 보니까 이게 가격이 안 좋아서 이래요. 가격이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득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뭐 이런 채굴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계속 꾸준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에 몰아서 오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헤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답답할 때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365일 중에 300일은 안 좋고 60일은 쏘쏘고 5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확정되면 투자한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확정되면 그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확정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한테 인정을 받으면 기회가 없죠. 예. 이렇게 알쏭달쏭하고 몇몇 한물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저주를 할 때, 이럴 때 기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업도. 저도 확실하지 않죠.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시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사업은 제가 제 비트코인이 투자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날리면 뭐 제가 제 꿈을 쫓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딱 날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지인들의 돈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여러 명한테 투자를 받으면 평생 빚이 되잖아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점 보고 있습니다. 좀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오고 이 사람 손해 안 보겠다 싶을 때 제가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한 그 기로에 쓴 거예요. 네. 이제 확정돼 버리면 이제 미국에서의 딜이 확정돼 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를 만들려면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완전히 티켓가 되고 그러면 이걸 문호를 확 열어버려야 되는데 문호를 확 열어버리면 크라우드 펀딩 비슷해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 독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면 확실한 비즈니스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는 페이버를 드린다고 드리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사기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사기라고 치면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이게 제가 뭐 이 바닥에서 워낙 사기를 많이 받고 또 이게 유사수신이라는 현행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 소액이건 큰 액수건 간에 그 어떤 분한테는 큰 액수 있어요. 그거를 받으면서 원금을 확정하면 그게 유사수신이거든요. 그 은행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저한테 투자를 하고 이제 소송을 걸면 이해 당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송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 주변 파트너들도 아직 경기를 일으킬 텐데 그냥
기회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제 지인들한테도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비트코인도 투자 못했으니까 뭐 이것도 그냥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저희랑 상관없이 저희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초기에 투자하는 건데 그거는 특별한 기회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투자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투자하는 세컨 마켓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좀 먼저 알아서 한다. 먼저 알지도 않죠. 그냥 오픈하는 거니까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이 하루에도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물론 뭐 이게 미국 딜이 10% 확률로다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이게 깨졌다. 그러면 다시 원점입니다. 뭐 그냥 꿈만 꾼 게 되는 거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뭐 그러면 뭐 고민이 안 될 텐데 지금 그래서 상당히 그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고요. 설득력 있는 의견을 좀 주세요. 네. 네, 뭐 본인들의 뜻이 있겠지만 저도 기회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좀 제가 어찌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도치코인이 더 트랜잭션에 도움이 된다. 왜냐,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볼륨이 너무 적다. 그런데 도치코인은 인플레이셔너리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써버리는 게 이익이다.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치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주의자들이 화폐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평등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전혀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초창기 때도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신 분들이 있었냐면 그게 도치코인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가치가 계속 없어지는 그런 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돈. 그래서 부자들이 축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돈. 그러면 세상이 좀 더 활기차질 것이고 좀 더 공평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일면 타당성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난센스죠. 그게 왜 난센스인지는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가치가 계속 없어지는 돈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겠냐라는 거죠. 그죠? 써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피앗머니의 특징인데, 피앗머니는 그래서 써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니까. 근데 그런 이상론이 하나 있었고, 그 이상론이 없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도치코인이 얼마만큼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의 저커버크도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파트너를 도치코인으로 삼았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좋아요 대신에 코인을 주는 어플들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어요. 벤더들이. 그런데 저커버크가 비트코인 싫어하잖아요. 윙클보스 쌍둥이에 대한 어떤 건 악감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비트코인 어플은 인정하지 않고 도치코인으로 만든 어플을 인정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16년인가? 뭐 그랬어요. 2015년. 되게 초기인데. 그래서 도치코인은 이렇게 좀 농담 비슷하고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그런 이상론적인 낭만주의. 이런 화폐에 대한 낭만주의적 관점하고 이렇게 좀 잘 맞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한테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약간 좀 이게 서민적이고 막 이런 느낌을 좀 주나 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파트너로서 도구로서 도치코인을 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랜잭션 가치가 없어지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고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를 넘어서 여태까지 온 거는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그 피아머니로는 보장할 수 없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 보장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그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수용을 해 나간다. 그러면 굳이 뭐 피아머니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디지털이니까 다른 형태죠, 형태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초창기에 비탈릭 뷰테린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비탈릭 뷰테린과 지금 26살의 비탈릭 뷰테린은 생각이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19살 때 생각하고 25살, 6살 때 생각이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건 AI거나 아니면 바보겠죠.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나와서 학습이라는 게 필요 없는 존재거나 아니면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탈릭 뷰테린은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9살 때 비탈릭 뷰테린 지금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었다. 예, 싸구려 코인을 얘기하는. 근데 그 싸구려 코인을 제가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그때 이더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쳤다. 이게 이제 저의 또 문제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워낙 저의 적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저를 이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뭐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 투자 안 했거나 똑같죠? 네, 네, 똑같습니다. 네, 피장파장. 네. 근데 하여튼 낭만적으로 이제 와닿죠. 그죠? 이게 부의 재분배나 이런 것 때문에 부가 집중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코인이 더 좋다. 싼 코인이 더 좋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주제를 가볍게 훑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 뭐 CBDC? 아니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이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제의 최종성이죠. 변제의 최종성. 이 변제의 최종성과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간오지에 어느 부족이 비트코인을 받게 됐을 때 그 비트코인을 수용한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을 수용해서 뭐 잠을 재워준다거나 양을 한 마리 내준다거나 할 때 최종 보루는 이 비트코인이 금처럼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장기적으로 올릴 거라는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회마다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당장은 뭐 한 달 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내가 뭐 읍내 나가서 뭐 이런 코인을 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코인을 받을 이유도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가치가 오르지 않는 코인은 기존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회전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기존의 이 통화 시스템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 이 신뢰망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돈을 수용해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루는 내가 이 돈 전혀 비트코인에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나 주변에 이거 받아준 사람도 없고 아무 짝에 쓸모 없어. 나는 이거 가지고 읍내 나갈 생각이 없어. 6개월에 내가 한 번씩 나갔는데 6개월 동안 안 나갈 건데 내가 이걸 왜 받아줘? 너한테 양을 왜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르고 가치를 저장하는 금과 같다면 받겠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른다는 믿음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 화폐야? 변제 최종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변제 최종성은 역류시키는 힘이거든요. 그 디플레이션에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물을 역류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신라시대 때 그 터에 가면 이렇게 술잔을 놓으면 이렇게 물이 돌아가서 이렇게 저쪽에 앉은 사람한테 가고 뭐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구조를 하더라도 이게 계속 돌진 않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막히겠죠. 그죠? 격차가 있으니까 돌았던 거니까. 근데 그 막힌 부분을 역류시키는 것은 모더의 힘이겠죠. 모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류시켜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365도 중에 364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물이 흐르는 데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힘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넘겠어요, 이거? 이 트레시홀드를 넘겨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디플레이션 속성이 변제 최종성에
마지막 매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홀더들이 수용해 주기 때문에 변제 실용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촌 곳곳에서. 거기까지는 고민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진정한 그 진심이라면 이 월드를 이해를 거기까지는 못한 거죠. 물론 저는 일론 머스크의 지능을 그렇게 평범하다고 보진 않는데 알면서 이러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저는 좀 요새 많이 기울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전기에 대해서는 뭐 일론 머스크 전문가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전기채를 가지고 이렇게 한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고,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업하느라고 거시경제에 대한 화폐의 역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주류 경제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타락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 화폐가 될수록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돈을 안 쓰니까 자꾸 사용하게 해서 자꾸 그 유효 수요가 창출돼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플레이션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영속화되면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폐 쓰레기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적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죠. 비트코인 좀 무겁고, 사용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뭐 활성화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면, 대신 비트코인을 뭐 맡아주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잠겨 있는 것만큼의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위에 올려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카드 사용할 때마다 그 비트코인이 차감되도록 하는 시스템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금본위제에서 금을 이제 그 맡기게 하고 파생 신용을 발생시켰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을 염두에 두면 비트코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앙화된 시스템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비트코인을 그러면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16년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 세계에 있었고요. 그때 나왔던 그 아티클들이 대부분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모아져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론적으로 그 수수료가 거의 제로가 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워낙에 이렇게 학술적이고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우겠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잠겨 있는 비트코인의 총 액수도 늘어나고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렇게 이 와중에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비트코인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딱 밀착되어 있는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장기 홀더라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계속 그 뉴스를 서치하고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럼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책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저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시간 잠금이라든가 멀티시그 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토믹 스왑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 찍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 설명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댓글을 다신 분이 나 기억하고 있다. 당신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설명 안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지금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요. 그 대중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찍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설명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A 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B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A 은행과 B 은행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예. 그와 비슷한, 왜냐하면 내가 B 은행을 이용한 누구한테 전달할 때도 있고 B 은행을 이용하는 내 지인이 이렇게 전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A하고 B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정산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 다시 오후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